네, 오늘의 시장 이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 5 시간이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바로 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가 아니라 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장 고민이실 부분은 지금도 올라타야 되나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상승 가능성 보시는지 중심으로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다. 네, 주도주고 올라타야 되는데 네. 지금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네, 타고는 싶은데 네. 보통 보면 주가가 이렇게 아시죠? 최근에 SO일부터 SK이노베이션 자리 보면은 그냥 쉬지도 않고 쭉 올라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저희가 드는 마음은 사고 싶습니다. 맞아요. 올라가면 또 사고 싶어요. 요즘은 뚫어낸 종목들이 추가 탄성을 보여주는 자리라 여기가 꼭 답인 것만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유주를 볼 때 저희가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네. 정유주는 그냥 단순하게 유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라 네. 유가가 일정 고가 수준에 유지돼서도 할 일은 더 많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20달러대 갔다가 또 순간적으로 한 뭐 이틀 만에 110달러대까지 내려온다. 정유주가 조정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래서 지금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또 네. 기대하는 거는 높은 수준의 일단 유가가 있고 정제 마진 측면에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의 조정은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때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네. 이 어떤 주가를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가를 분석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근데 원자재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테지만 정말 어느 영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이거를 분석한다고 대응이 되나요? 그게 어려워서요. 분석도 뭐 저희가 아는 거는 다 후행적인 뉴스고 네.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 누가 뭐 130달러 간다더라 뭐 어디는 뭐 스테디는 170달러 간다더라 네. 뭐 이런 것만 보고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쪽이 주도 섹터라고는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요만큼 한번 사봤다가 네. 유가의 흔들림 따라서 아니면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그때 또 자리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유가, 가스, 화석연료 쪽 네. 이쪽에 대한 변화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다 신재생 에너지만 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시세가 동시에 나고 있어서 돈은 한정적이라서 그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흔들린다 그러면 네. 둘 다 빠질 것 같아요. 둘 다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조정이 나오는데 그때 신재생을 살 것이냐 이 정유 쪽을 살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신재생은 이제 막 해서 어떻게 한다. 정책적인 부분들과 연결돼서 조만간 한 1, 2년 뒤가 하게 되면 태양광이 뭐 유럽을 다 덮을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풍력은 해안가에 다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측면이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은 실적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도 쇼트일 정도로 재고가 지금 바닥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쪽에서 뭔가 어떤 미국이나 아니면 또 어떤 오페크 쪽에서 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변화가 돼야 어떤 흐름이 나오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마 유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특히 이제 하반기도 지금 다 신재생만 보는데 당장 겨울에 필요한 거는 이런 가스를 필요한 난방용.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산업용 관련된 뭐 경유나 이런 관련된 쪽도 모두 다 필요하게 되면은 이쪽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형 정유사들의 주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네.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신고가 행진이 나오는 쪽을 봐야 됩니까? 어느 쪽을 보는 게 포인트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정유주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아는 SO일, SK이노베이션, 네. 게다가 또 GS, 네. 게다가 또 하나 빠져 있는데 HD 현대죠. 오일뱅크. 맞아요. 거기 이어있죠. 이것까지 들어가 네. 있다 보니까 같이 포함을 시키시되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전략을 짠다. 그러면은 일단 뭐 만약에 아예 주식이 없는 것과 한 주라도 있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맛보기로 한번 지금 적정한 자리에서 보시고 네. 흔들릴 때마다 좀 계좌에 하나 정도는 놔두는 게 좋겠다. 지금 이쪽으로. 우선주를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아이 깜짝이야. 예. 네. 자막이 나가서요. 네, 네. 우선주를 지금 보시는 이유가 그럼에도 덜 올랐기 때문인가요? 네, 장기적인 그림 보시게 되면 SO일이나 SK이노베이션 네. 자리보다 우선주가 좀 덜 약간 처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뭐 올해 실적 좋으면 배당도 좋겠죠. 그렇죠. 배당 메리트 지금
예상 실적과 함께 따지면 SK이노베이션은 뭐 한 10%대 얘기 나옵니다. 그 정도다 보니까 그를 하시되 우선주의 주의점은 아시죠? 네. 너무 유동 물량이 별로 네. 없습니다. 이거 감안하시고 차라리 이쪽 공략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급하게 오르게 되면 또 정리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쪽도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그래도 내 포트에는 담아보자라는 관점으로 정유주에 대한 조언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유가 강세가 나오면 저희 이쪽 보게 됩니다. 조선 그리고 기자재 묶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부터 대표님이 기자재 쪽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또 한 번 재료들이 맞물려 있어서요.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아직도 긍정적인 시각을 이쪽에 대해서 가져도 될까요? 네,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네, 근데 지난번에는 뭐 HSD 엔진, 뭐 네. 성광밴드 이런 맞아요. 거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드렸는데 뭐 계속 지금 조선업황과 함께 가장 먼저 조선업황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2년 전에 싸게 계약해서 들어온 거 네. 지금 비싼 원자재로 만들어서 줄 때 네. 여기서 마진이 안 좋다. 아,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그 흔히 말하는 이 카타르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네. 어느 정도 적자를 만회해 나가는지가 업황의 관건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한 2년 전에 만약 계약했었던 이게 근데 계약이 아니라 네. 슬롯 계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부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우리 거 전용으로 만들어 네.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계약들이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금액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LNG 선들 거의 하이킥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반영해서 예전에는 뭐 한 100몇 척 정도가 23조라고 하게 되면 한 척당 2천억 조금 넘게 되는 수준.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계산기 있으시죠? 네. 해보면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세에 비하면 좀 싸다라고 생각 들면은 네. 이제 약간 좀 당장 뭐 누가 물론 이제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약간 좀 배부른 을의 입장 쪽으로 이 정도보다는 좀 더 주셔야겠는데요 라고 나오게 됐을 때 계약은 일단 좀 약간 가격은 좀 조정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 조선이랑 기자재랑 좀 나눠서 보지 않고 공통 분모로 해서 전략을 짜도 지금은 괜찮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괜찮은데 이제 주가가 한 단계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약간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앞서 이제 화석에너지 연료가 또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겠죠. 네. 네, 그로 연결돼서 만약에 지금 고르라고 하게 되면 미포조선이 제일 좋겠다. 근데 네. 미포조선이 그나마 중형급이기 때문에 네네. 조선주 쪽에서는 중형급이면 배를 만드는 그 건조 기간이 짧죠. 네. 그래서 어떤 싸게 받은 거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높이 받은 거를 그 다음에 이어간다라고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쪽 계속 살펴보는데 요즘 보다 보니까 세진중공업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네. 이 뭐 같은 원자재 가격의 동향들이 일단 영향을 끼친다고 보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변화들은 풍력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삼성전기발 이슈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카메라 모듈 관련주 볼 겁니다. 지금 5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가 들어간 상태고요. 오늘 오후 6시 전까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첫째, 네. 이 단독 보도가 저희가 네. 애플카에 하도 시달려가지고 맞아요. 네. 요즘 들어서 이 단독 붙은 보도가 과열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로 확정이 나중에 돼버리면은 네. 따라 붙을 수 없게 매섭게 올라가서 더 민감도가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뭐 만약에 맞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올라간 종목들은 또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해요. 생각을 해서 지금은 결국에는 올라간 거 파는 게 맞겠다. 수익이시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삼성전기 입장 쪽에서는 공시를 맞다고 하더라도 네. 애매하게 나올 것 같고 아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무근으로 나오겠지만 이 관련돼서 왜냐하면 고객과의 그러니까 비밀 보호 비밀 계약이 거의 계약이니까, 네. 나와 있을 거고 그렇다고 뭐 테슬라에서 우리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삼성전기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이제 카메라 쪽 모듈, 그러니까 특히 테슬라와 지금 기존에 그래도 카메라 모듈에 강제하게 되면 애플과 연결되는 LG 이노텍일 텐데 맞아요.
테슬라 입장 쪽에서 애플과 연관되는 거 쓰겠습니까? 아, 안 쓰겠죠. 그래서 삼성전기를 택했을 것이다라는 논리도 좀 성립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밖에 또 뭐 중국 업체들, 중화권 업체들 있다고 하더라도 네. 왠지 찝찝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전기가 채택된 이 개연성은 맞는데 네. 기사에 대해서는 신뢰는 아직 못하겠다. 그러면은 예. 묶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주가 수혜권이라면 일단 덜어내야 된다가 답변이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카메라 모듈 시작에 대해서도 이전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뉴스가 맞물린 자리는 지금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술력 있고 괜찮은 업체들 뭐 계속 대응하는 건 맞겠지만은 이번 뉴스 가지고는 일단 살짝 정리했다가 네. 또다시 눌림목 나오면 대응하는 전략들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카메라는 이제 모든 기기의 눈이다라는 그렇죠. 전제 쪽으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모빌리티가 나왔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네. 그중에 몇 번 말씀드린 나무가 네. 여전히 좀 가장 저평가된 그러나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체크하시되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좀 그렇죠. 네. 오늘 같은 날은 대응하기가 좀 그렇고 여전히 이쪽 관련돼서 제가 보기에는 큰 뉴스가 확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잠깐 기다렸다가 네. 다시 어떤 출렁임 나올 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 테마 장세다 보니까 대장주격인 종목이 쭉 움직일 때 카메라 모듈도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리드해줄 수 있는 종목은 이 안에서는 뭘 보면 좋을까요? 그냥 전기 봐야죠. 네. 아, 그렇군요. 삼성 전기가 제일 네. 좋겠고 그리고 그밖에 요즘 움직이는 뭐 옵트론텍, 뭐 액트로 이런 관련된 모듈 들어가는 또 부품 관련된 네. 쪽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손떨림 OIS부터 네. 예, 그리고 뭐 또 액추에이터 뭐 이런 약간 세부적인 쪽이긴 한데 네. 이게 수익성이 그렇게 좋을까?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이제 중저가도 같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 아주 특출한 기술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단가를 이번에 전장용 쪽으로 얼만큼 많이 받고 가느냐 이거는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또 다른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번째로는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하반기 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있는 자리인데 한덕수 총리가 로보티스 방문했다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네. 시가에는 조용했다가 5주대 쭉 로보티스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여전히 테마입니까? 아니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트렌드입니까?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그냥 로봇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네. 로봇 붙었다고 다 로봇 테마 쪽으로 인식하는 현재 상황이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서 뭐 아마 이렇게 되니까 로봇 관련주들 다들 이제 사명도 약간 로보스틱하게 바뀌고 시작하면서 네. 거기다가 사업 목적들도 좀 이제 로보틱스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 사업계획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뭐 그중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몇몇 회사들 흑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의 기대감이 높은데 네. 근데 아직까지 매출이 몇백억대 네. 가지고 시총이 지금 보는 거 뭐 3천억대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냥 투자자분들은 이걸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의 영역으로만 그렇습니다. 봐야 되나요? 네. 이슈 나오고 좋았을 때 한번 움직일 때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 네. 뭐 이슈 또 이벤트 있었을 때 대응하는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적인 변화가 확장이 됐었을 때 네. 산업이 태동했었을 때 어떤 쪽에 변화가 가장 많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커지게 되면 로봇 저희가 이제 걸어가다가도 어깨 툭 부딪히면 이건 웬 로봇이야?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아, 그런 시대까지 와야. 그 어깨 조심하십시오. 예. 예. 어깨 빵. 예. 이거 로봇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흔들릴 수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까지 이제 흔하게 보는 이제 양산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진짜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로봇 관련된 부품이겠죠, 역시나. 예, 그러면은- 그쪽이 더 좋겠다고 보게 되면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SPG가 계속 맞아요. 시세 이렇게까지 오르기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 종목. 예, 그래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로봇이 많이 쓰는 건 일단 또 산업용 쪽일 것이다라고 네. 했을 때 또 CCTV 산업용 카메라 이쪽에 연관되어 있는 뭐 아이디스 같은 경우도 네. 이것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그리고 눈, 카메라 이쪽을 네. 계속 좀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까 합니다. 대표님, 내일 마녀의 날입니다. 네.
저희 언제까지나 이렇게 경계감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오후 변동성 6월은 클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지수가 얼마죠? 예. 지금 지수 한번 저희 볼게요. 네. 저희 좀 조용합니다. 2620선, 87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닥만 살짝 올라와 있고 네. 한 지난 이틀도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 다 붉은색인데 저희만 푸른색. 너무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그동안은 그냥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아시아 증시랑도 키를 못 맞추게 되면 분명 한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쪽에 이제 약간 회의감도 들기 시작하는 네. 거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오늘은 아마 지금 이 기조로 나가게 되면 거의 외국인들 기존에 갖고 있던 선물 매도 포지션 이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청산을 해주면서 외국인도 주식을 사줘야 그렇죠. 현물 같이- 쪽에서 움직임도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러면 바닥권에서 빠르게 V자 반등이나 아니면 상승력, 특히 지금으로 보게 되면 미국 나스닥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보다 확 쳐져 있습니다. 네. 이게 반영이 못 돼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먼저 시장의 교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네. 선물 쪽의 압박들이 상당히 크죠. 아하. 그래서 결론은 선물 매도 그냥 2월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월 물론. 네. 그 중에서 매도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청산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참 이거마저도 힘들게 하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금요일 날은 물가 지수 발표되고 네. 다음 주에는 또 FOMC 회 있고. 네. 네. 그냥 네. 일단은 관망하는 게 최선일까요? 딱 한마디만 드리게 되면 네. 외국인들이 현물, 네. 선물 말고요. 네. 현물 매수 전까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이슈 대표님과 리뷰해봤습니다. 어느 쪽에서 오늘의 원픽 고르셨을까요? 그래도 세진중공업 좋아 보이고요. 네. 거기 조선 기자재 쪽에서의 변화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회사도 풍력주인데 네. 이게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협력해서 나가고 있는 모노파일 쪽도 한번 보자라고 네. 하게 되면 이 부분 반영되는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금 한 6,800원대 정도쯤에서 매수가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2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오늘의 원픽으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